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워크, 스릴러, 빌리진. 단 세 단어만으로도 온 세상이 그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클 잭슨은 정말 마이클 잭슨의 전부였을까요? 오늘은 팝의 황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마이클 잭슨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누구보다 화려했지만 누구보다 외로웠던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1958년 8월 29일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 거리마다 갱단이 넘치던 이 도시의 작은 집에서 10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마이클 조지프 잭슨이었습니다. 어머니 캐서린은 독실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종말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곧 세상이 끝날 것이라 가르쳤고, 청결 강박이 심해 아이들의 몸을 매번 알코올 솜으로 닦아냈습니다. 그 영향으로 어린 마이클은 세균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었죠. 하지만 어머니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조셉 잭슨이었습니다. 전직 권투 선수 출신의 조셉은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벨트로 때리고 전기주전자의 전선을 채찍처럼 휘둘렀습니다. 어머니 캐서린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제발 그만해, 애들 죽이겠어 라고 소리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셉에게는 오래된 꿈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크레인을 모는 운전사였지만 밤이면 R&B 밴드에서 기타를 치며 스타의 꿈을 키워왔죠. 그리고 그 꿈을 자식들을 통해 이루려 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노는 것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몇 시간씩 공연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안무 하나만 틀려도 회초리가 날아왔죠. 어린 마이클은 두려움에 떨면서 춤을 췄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마이클을 안아주거나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는 180도 달라졌지만 그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마이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연을 하지 않으면 버려버릴 거야. 그때 마이클의 나이는 채 10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마이클의 코를 가리키며 코큰이라고 놀렸습니다. 어린 마이클은 그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코를 손으로 가리는 습관이 생겼고 훗날 수십 번의 성형수술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그의 변해가는 얼굴에 의아해할 때 그 상처의 시작은 바로 아버지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1964년 6살의 마이클은 형들의 그룹 잭슨 브라더스에 합류합니다. 처음엔 탬버린을 치는 역할이었지만 노래 실력이 뛰어난 마이클은 곧 리드 보컬 자리를 꿰차게 되죠. 마을 탤런트 쇼를 시작으로 지방 공연, 나이트클럽, 학교 축제를 전전하던 잭슨5는 가수 바비 테일러의 눈에 띄어 흑인 음악계의 전설 모타운 레코드사와 계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성기가 찾아왔습니다. I Want You 100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ABC, 더 러브 유 세이브까지 연속으로 히트하며 잭슨5는 순식간에 미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빛났던 이름은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거리마다 갱단이 넘치던 인디애나주 게리의 좁은 집에 살던 잭슨 가족은 캘리포니아 엔시노의 거대한 저택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자식들의 재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성장하면서 잭슨5의 인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귀여운 아이들이었던 잭슨 형제들은 이제 청년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마이클 역시 얼굴에 여드름이 나고 목소리가 변하는 2차 성징을 겪게 됩니다.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었던 마이클은 강박적으로 세수를 반복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기 싫어서 밤에도 불을 켜지 않은 채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MJ, 새로운 내 이름이 될 거야. 이제 마이클 잭슨은 없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야. 그 다짐은 곧 현실이 됩니다. 솔로 앨범 오프 더 월이 발매되자마자 빌보드 R&B 차트 1위를 기록했고 미국과 영국에서 그의 가장 많이 팔린 앨범 3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그래미 어워드는 그에게 단 한 개의 상만을 주었습니다. 흑인 아티스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남아있던 시대였습니다. 마이클은 분노 대신 다짐을 선택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도저히 상을 안 줄 수 없게끔 만들겠다.
그렇게 탄생한 앨범이 바로 스릴러입니다. 당시 앨범은 보통 타이틀곡 하나의 나머지는 평범한 곡들로 채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달랐습니다. 수록된 모든 곡을 타이틀곡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 결과는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스릴러, 빌리진, 비트잇 앨범에 담긴 모든 곡이 차트를 점령했고 마이클 잭슨은 그래미 어워드에서 무려 8개의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직접 해내는 완전한 예술가였습니다. 전 세계가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팝의 황제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왕관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성공이 정점에 오른 마이클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여성스럽다는 이유로 성별 전환 수술을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피부가 밝아지는 것을 두고 백인이 되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그는 백반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방송에 직접 출연해 병명을 밝혔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3년 최악의 스캔들이 터집니다. 우연히 차가 고장나면서 들른 수리점에서 마이클은 13살 소년 조던 챈들러를 만났습니다. 워낙 아이들을 좋아했던 마이클은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자신의 저택 네버랜드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조던의 친아버지 에반 챈들러는 달랐습니다. 마이클과 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고 결국 치과 치료를 위해 아들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뒤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던이 그렇다고 답하자 에반이 처음 달려간 곳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의 변호사였습니다. 2천만 달러를 내면 덮어주겠다. 마이클의 법률팀은 합의를 제안했지만 에반은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 마이클의 커리어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조사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언론은 그를 이미 유죄로 단정 지은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 시기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누나 라토야가 언론 앞에 나서 마이클이 어린 소년들에게 수표를 나눠주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 가족마저 그를 떠났습니다. 마이클은 더 이상의 언론 노출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에 결국 조던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총 2,300만 달러라는 거액이었습니다. 18개월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고 수사는 종결됩니다. 시간이 흘러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라토야는 당시 폭력적인 남편 잭 고드의 강요로 거짓 증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라토야가 가족에게 돌아와 미안해라고 말했을 때 마이클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린 남매야. 나는 누나가 절대 그런 말을 스스로 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 마이클은 자신의 고통을 음악으로 외쳤습니다. 스크림이라는 노래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분리에 지쳤어. 음모에 지쳤어. 그냥 나를 그만 몰아붙여. 그는 2005년에도 또다시 아동 관련 재판을 받았습니다. 4개월간의 긴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때 받은 정신적 충격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극도로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마이클에게 세상의 시선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약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점점 더 강한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25일 대규모 컴백 콘서트를 앞두고 준비에 한창이던 그는 저택에서 싸늘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수술용 마취제 프로포폴의 과다 복용이 직접적인 사인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전 세계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명예의 거리에는 꽃과 메모가 쌓였고 머라이어 캐리, 스티비 원더, 라이오넬 리치가 그를 추모했습니다. 그는 가장 빛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외로웠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두려움으로 춤을 배웠고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코를 고치기 위해 수십 번 수술대에 올랐으며 온 세상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정작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억할 때 문워크와 스릴러만이 아니라 그 화려한 무대 뒤에 있던 한 인간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